건물은 있는데도 건물 없는 땅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왔어요. 진짜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한데. 토지 평당 기준으로 거의 최저가가 290만 원 정도에 나와 네. 있거든요. 예, 오히려 이거는 그 길쭉하기만 하기 때문에 가시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경매 물건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평당 438만 원에 거래가 됐다. 그래서 토지가 와 여기 기가 막히죠. 엄청 넓죠. 넓다. 예, 토지 평수가 무려 629평이나 됩니다. 얼마에 팔렸어요? 평당 476만 원. 우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흑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끄정산입니다. 부동산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건물주 되려고요. 월세 꼬박꼬박 받으면서 여행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월세 받는 삶 다들 한 번쯤 꿈꾸죠. 그런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자 내느라고 빠듯한 건물주도 진짜 많아요. 아니 그래도 건물 남고 땅도 남아 있는데 임차만 잘 맞추면 땅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물건이 정말 재밌습니다. 건물까지 있으면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가치가 더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물건은 건물은 있는데도 건물 없는 땅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왔어요. 진짜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게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숨은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24 타경 45595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례리에 있는 근린시설입니다. 통건물이네요. 토지 면적이 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자그마치 302.8평. 우와. 엄청 넓죠? 네. 근데 이제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건물 면적이 121.7평이나 됩니다. 네, 총 2층으로 된 물건이네요. 그래서 총 감정가가 약 17억 9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2회나 유찰돼서 지금 최저가가 8억 7,700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49%면 반값 이하로 떨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네. 경매지에 나와 있는 정보로는요 장어집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 실제로 와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국밥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가 2020년 산이라 6년밖에 안 된 건물이에요. 새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근데 선생님 여기 대학역 있는 인차인이라고 빨간 글씨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일단 대항력을 갖추려면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그 다음 두 번째 점유, 점유, 그다음 세 번째 계약입니다. 계약. 요 세 가지를 만족해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식회사 캐땡땡 이 회사는요 지금 보증금이 2,500에 월 250만 원 돼 있어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밑에 이제 참고사항을 보면요 채권자가 임차인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내용을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 이제 소유자인 채무자인 김땡땡 씨가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없다고 은행에 이미 제출을 했었어요. 사업자 등록이 그냥 남아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 대항력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인수될 보증금 없고 대출해도 문제 없는 그런 물건이네요. 너무나 깔끔한 물건이죠. 두 번이나 유찰됐는데 네. 사실 이 건물이 메인 도로에 완전히 접해 있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김포 한강 신도시 인근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입지 설명을 한번 해줄래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가 김포 골드라인 마산역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입니다. 도보 22분이라서 사실 여기랑 가깝진 않고요. 중심 상가나 먹자골목은 구례동이나 장기동 쪽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 한강 마산동 한강 센트럴 블루힐이라는 아파트는 1763세대고요. 그 옆에 있는 한강 마산동 한강 신도시 동일 스위트 더 파크뷰 1단지 1021세대입니다. 이게 아파트 이름이 왜 이렇게 긴 네. 거예요 진짜. 뒤에 한 2000세대 정도 배우 세대가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입지는 흔히 말해서 예전에 이제 LH나 뭐 이런 데서 택지지구를 조성을 했는데 생산 녹지, 저쪽에 자연 녹지 지역은 그런 택지지구에 바로 인접해 있지만 접근성은 되게 뛰어난 그런 원형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토지 이음에 들어가 보니까 생산 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건 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생산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이 좀 제한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택지지구에 길 건너 있는 그런 원형지 땅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특히나 단독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죠. 보통 여기 음식점들이 들어오면 통건물에 대형화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강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이 길 건너 와가지고 고깃집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국밥집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빨간 글씨로 또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감정가는 어닝이 포함인데 어닝이 네.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뭐 어닝인데요. 뭐 떼가라고 하면 되죠.
이 물건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 음. 저는 좀 이제 좋게 본 게 주차가 그래도 좀 잘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 그렇죠. 네.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한 80% 정도로 짓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음식점으로 활용을 할 때 멀리서 차를 끌고 오더라도 주차 자리가 부족하거나 이런 이슈는 거의 없어요. 아, 네.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특히나 이런 땅을 조사를 할 때는요, 이게 거래 사례도 많이 없을 수도 있고 땅만 나와 있는 물건하고 땅하고 건물까지 있는 거를 같이 봐야 돼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땅 위에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시세 분석을 할 때는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방식이 원래 정확하게는 맞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보통 없고요. 단순하게 대지 평당가 기준으로 평당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땅만 있을 때 평당가, 건물이 있는 기준으로 대지 평당가 이렇게 해서 시세를 보통 비교를 하죠. 보통은 땅만 있는 것보다는 건물이 있는 게 더 비싸잖아요. 훨씬 비싸죠. 경매 정보지 상에 월세가 250만 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이 기뚝이 얼마를 낼지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게 월세를 내고 있겠죠? 그거는 아마 시세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게 평당 한 2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월세 한 250만 원 정도 되겠죠. 1, 2층 다 합해서 예, 250 맞습니다. 정도 받으면 예. 상가로 봤을 때 수익률이 좋은 건가요? 수익률로 따지면 그렇게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근린시설을 투자를 할 때는 단순 수익률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월세 흐름을 받으면서 이제 결국엔 지가 상승으로 돈을 버는 구조예요. 시세 차이. 예. 생산 녹지 지역 같은 외곽 도시도 땅값이 오르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신도시 바로 인근에 있는 게 저는 되게 괜찮다고 보는 게 우리 아까 오면서도 스타벅스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녹지 지역에는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스타벅스도 들어오고요. 드라이브스루로 그리고 네. 버거킹도 들어오고 뭐 투썸도 들어오고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나이스 비즈맵으로 유동 인구를 봤는데 여기 메인 도로에는 그래도 유동 인구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스타벅스가 그래서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식당으로 좀 적합할 것 같긴 해요. 창고형 베이커리 카페 같은 건 어떠세요? 그것도 좋긴 하죠. 네, 일단 여기 물건을 봤으니까요. 토지 평당 기준으로 거의 최저가가 290만 원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주변에 실제 거래된 사례하고 요 네이버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 환인의 이 두부집에 지금 왔는데요. 네, 물건지랑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대지가 175평이고 연면적이 53평짜리 건물인데 네. 평당 438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총액 기준으로 보면 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실제로. 2020년도네요. 예, 판넬 건물로 되어 있고 2층짜리고. 예, 그리고 사용 승인도 2020년이라서 그 컨디션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맞아요. 메인 도로에서 살짝 들어온 데다가 건물이랑 땅이 같이 있고. 예, 오히려 이거는 그 길쭉하기만 하기 때문에 가시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경매 물건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평당 438만 원에 거래가 됐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게 이제 체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면 지금 최저가가 290만 원이니까 평당 거의 한 140, 150 정도 좀 저렴한 상태다. 이렇게 일단, 비교를 하면 되는군요. 예,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에 매물이 하나 또 나와 있잖아요. 네, 비교할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 물건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거기로 한번 가봅시다. 이 물건은 대지 175평, 건물 57평, 2종 근생 물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사용 승인이 2020년도인데 네. 지금 나와 있는 두부집하고 거의 컨디션이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9억에 나와 있거든요. 와, 그러면은 9억이구나. 대지 평당가를 계산했을 때 514만 원입니다. 514만 원? 평당 500만 원이 지금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물건 자체가 얼마나 지금 저렴한 상태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근에 지금 건물이랑 토지랑 같이 나와 있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실거래랑 네이버 호가랑 이렇게 같이 한 건씩 받잖아요. 네. 지금 현재 평당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토지만 과연 나와 있는 매물은 과연 시세가 얼마나 될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싸겠죠? 건물이랑 같이 놓고난. 이게 판넬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네. 전용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금융비라든지 각종 비용이 추가가 되게 되면 실제로 토지보다는 훨씬 더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토지만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보러 가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가시죠. 꿀동사님, 지금 여기 물건지 바로 인근에 네. 실제 이제 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보러 왔는데요. 네네. 지금 여기는 계약이 2024년 4월에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래서 토지가 여기 기가 막히죠. 엄청 넓죠. 넓다. 예, 가로로 굉장히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토지 평수가 무려 629평이나 됩니다.
얼마에 팔렸어요? 평당 476만 원. 우와. 여기는 실제로 아무것도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인 상태로 먼저 취득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지금 여기 흙으로 다 메어놓고 저게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평당 476만 원에 샀고 전용비라든지 뭐 신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원가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없는 땅도 거의 최저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으니까 확실히 저렴하네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목이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막 메어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건축 인허가가 미리 접수가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받고 어떤 업종을 들을지 고민될 때 그걸 좀 참고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이쪽 도로보다 이렇게 지대가 낮아가지고 여기 건물을 짓더라도 저쪽 메인 도로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예, 저기 기울어진 뚝배기, 네. 깃뚝 국밥이 진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오. 저는 사실 이제 아파트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주택수를 다 갖고 있고 추가로 아파트를 투자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부자들의 부동산인 토지를 투자하는 방법도 좋지만 토지를 깔고 있는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투자하는 게 또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좋죠. 나중에 이런 정말 상가를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명의는 법인으로 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인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단기 매도할 때 이제 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럼 대출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감정가 대비 지금 절반으로 거의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보수적으로 80%, 좀 긍정적으로 한 90%까지는 대출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오. 세금 제외하고 실제로 이제 뭐 한 1억 정도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너무 괜찮은데요? 물론 투자를 했을 때 이자를 감안해서 훨씬 더 큰 수익이 예상됐을 경우에는 사실 의미가 있긴 하죠. 꿀동산 여기 근처에 네. 또 평당 420만 원, 442만 원에 거래된 건이 있어요. 요 근처니까 같이 한번 가서 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보러 온 토지는요. 네. 구레리 687-1번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옆에 오. 카페 대피라고 엄청 이쁘게 잘 지어놓은 오. 그 옆에 있는 이 공터가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농지인 전으로 되어 있고 네. 평당 42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 기본 400 이상이네요. 예, 입지가 나쁘지 않은 게 여기 이쪽에 옆에 출입구가 있어가지고 오면 바로 진입이 되긴 해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뭐 음식점을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게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당 420만 원에 24년 2월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최근이죠? 예, 2년밖에 안 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 사례로 좀 참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일 낮은데도 차가 계속 다녀요. 예, 맞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농지라서 실제로 이거는 뭐 개발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이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봤어요? 오늘 물건? 일단 저는 지도로만 봤을 때 메인 도로에 접혀있지 않아서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와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 접근성이면 좀 되게 좋다고 봤거든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 길 건너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네. 횡단보도도 바로 있고요. 입구에 들어오면 바로 보입니다. 네, 2700세대가 있고 제가 이게 싼 건지 안 싼 건지 잘 감이 안 왔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농지랑 비교해서도 너무 싸고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랑 비교해도 너무 싸니까 보면 볼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얼마에 낙찰될지가 너무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입찰하실 거예요? 지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강생들한테 이건 추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기존에 이제 국밥집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다시 이제 해서 임대 사업을 해도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토지의 지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명도를 해서 직접 사업할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본업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고깃집을 한다든지 국밥집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임대료를 주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건물에서 내 아이템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면 지가 상승 플러스 사업 소득을 좋죠. 네, 내 건물에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되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 부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네요. 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부분 상가하고 다르게 토지를 내가 끼고 있기 때문에 훨씬 그 토지 지가 상승의 그런 가치를 내가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꿀동사님 거의 처음 근린생활시설 임장 왔잖아요. 네, 처음이었어요. 예, 어떤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나이스 비즈맵이라는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지만 평당과 비교를 해보니까 가격도 눈에 들어오고 어떤 업종을 접목시키면 좋을지 이런 거 생각해보기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여기 김포 와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맛집이 너무 많은데 우리 고기 먹으러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스카이키에서도 이렇게 상가가 업데이트되고 지도 버전도 업데이트되고 평당가로 편하게 시세 분석하는 날이 오고 있죠 지금? 2.0을 지금 오픈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고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조금 더 확실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하나씩 소개해드릴 거니까 기대해주시고 김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상가 물건도 보시고 싶으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동네부작도 홀정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